수영장에서 자유형을 연습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실수로 인해 속도도 안 나고 금방 숨이 차고 다리는 자꾸 가라앉고 수영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만 알면 정말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유형을 연습하며 가장 흔하게 겪는 10가지 핵심 실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실전 훈련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물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뛰어. 첫 번째 실수는 머리를 드는 동작입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앞사람과 부딪힐까봐 염려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쪽을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고개를 들어 앞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올라가는 순간 몸은 시소처럼 반응합니다. 머리가 올라가면 엉덩이와 다리가 내려가고 그 순간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상태에서는 힘을 2배로 써도 전지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선은 수면 아래 1, 2m 전방 혹은 45도 정도 아래를 보는 게 좋습니다. 물 라인이 이마 위쪽 헤어라인 부분에 닿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머리 위치 하나만 바꿔도 갑자기 몸이 가볍게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들어 올리는 호흡 자세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초보자 분들일수록 고개를 자꾸만 들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고 그 순간 스트로크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잠깐의 호흡 때문에 그 이후 3-4번의 스트로크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몸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더 회전시키면서 물속에서는 시선을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두세요. 올바른 호흡은 머리를 들지 않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항을 최소화하고 다리가 가라앉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팔이 너무 일찍 또는 너무 깊게 빠지는 것입니다. 팔을 멀리 뻗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지나치게 길게 뻗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며 하이엘보 캐치를 못하게 됩니다. 팔은 뻗되 어깨는 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치 공중에 선을 그리듯 부드럽게 앞으로 보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캐치 단계에서 가라앉는 팔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기 위해 머리 위쪽에서 팔꿈치 앞쪽 손끝을 세워주는 동작을 캐치 또는 얼리 버티컬 포어암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기 위해 팔을 아래로만 꾹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로크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정작 당겨야 할 때 때를 놓치거나 추진력을 잃어 쉽게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캐치는 손목을 살짝 세워 아래와 뒤 방향으로 동시에 압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압력이 몸 앞부분을 들어올려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고 다리가 깊이 가라앉는 걸 예방합니다. 여기서 좋은 연습이 스컬링입니다. 천천히 양 옆으로 물을 쓰는 느낌을 갖고 손끝으로 물결을 느껴보세요. 물의 압력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은 자유형을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회전, 롤링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몸의 회전은 팔을 돌릴 때 어깨를 보호하고 호흡을 쉽게 해주며 팔을 더 멀리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뒤집힐까봐 회전을 거의 안 하지만 회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세는 더 불안해지고 호흡은 더 어려워집니다. 킥판 또는 풀브이를 활용해 사이드킥과 측면 호흡을 연습해보세요. 단순하지만 회전 감각을 잡아주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다리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형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답답한 문제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거나 다른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이 크게 발달했다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수영의 기본은 항상 균형 맞추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머리 위치, 호흡, 회전, 캐치를 바로 잡으면 다리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다리가 가라앉는 건 하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체에서 만드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연습 시에는 훈련 도구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핀은 발목과 허벅지 강화를 통해 킥을 향상시켜주고 풀브이는 몸의 균형을 교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비 없이 몸이 떠야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실수는 잘못된 킥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무릎 위아래를 크게 접어서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이건 추진력도 없고 오히려 속도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지옥의 발차기입니다. 킥은 엉덩이에서 시작되고 적은 범위의 부드러운 동작이어야 합니다. 힘을 쓰려 하지 말고 다리를 길게 뻗어 리듬과 균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장거리 수영에서는 2비트 킥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자유형에서는 6비트 킥이 리듬을 좋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팔과 다리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팔은 빠르고 강한데 킥이 느리거나 킥은 빠른데 팔이 느린 경우, 이렇게 리듬이 맞지 않으면 전진감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자유형은 손이 물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영은 결국 리듬의 운동이에요. 이 리듬만 잘 잡히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9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이기려고 하죠. 하지만 물은 절대 이겨지지 않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동작은 더 무거워지고 숨은 더 가빠지고 팔과 다리는 금방 지칩니다.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가볍게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힘 조절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자유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실수는 글라이딩 부족입니다. 많은 수영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죠. 팔을 너무 빨리 회전시키느라 한 스트로크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형은 생각과 다르게 때때로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캐치, 당기기, 미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면 잠시 후 그 추진력을 느끼며 앞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글라이딩이 제대로 들어가면 전체 스트로크의 리듬이 안정되고 지치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앞서 다뤘던 10가지 실수는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잘못 뜨면 다리가 가라앉고, 호흡을 잘못하면 회전이 무너지고, 회전이 부족하면 캐치도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만 고쳐도 전체 스트로크가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부분 하나씩 고쳐보세요. 조금만 바꾸면 자유형은 전혀 새로운 운동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수영생활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